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학년 B반 최영민입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내일이 이제 개강인데 이렇게 급하게나마 무치상 수리 이번 주 개강 선행학습 1주차 의치의 수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보이시는 내용은 의치상의 의치상이 왜 파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러는 건데, 지금 저렇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은 경조직으로 잘 그쪽이 변화가 없지만 좀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중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상악에는 정중 파괴가 잘 일어나는데, 이것은 치은의 태축 등이 계속 치조의 변화에 의해서 치조가 태축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치과로 정기적인 리콜로 인해서 그것을 축성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변해서 이게 응력이 발생해서 그 양쪽에 응력의 차이로 인해서 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조제 정상 부분이 이런 연조직에 의해서 치아가 심어지는 부분이 태축하면서 이런 치조가 태축하면서 그것이 계속 양쪽의 차이에 의해서 응력이 생겨 이게 정중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리 부분은 저도 파절되는 부분은 저도 처음 봐서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상하에는 정중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치상 파절의 원인으로 기공 과정의 결함에 있어서 설명인데요. 기공 과정의 결함으로는 왁스 제거의 불충분, 배열의 잘못, 매몰제 제거 과정, 연모 과정이 있는데, 이런 파절이 일어나는 원인에 왁스 제거의 불충분은 이런 잔 찌꺼기들이 이런 왁스 제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있고, 배열에 의해서 배열의 잘못은 이 양쪽의 배열이 이게 교합이 제대로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배열에서 양쪽의 응력 차이로 인한 이 전에 봤던 그 부분이 거의 이런 배열의 잘못 이런 것들에도 있고, 이런 매몰제 제거 과정도 있고, 연마 과정에 의해서 연마 과정의 힘 조절, 연마 과정의 돌아가는 모토의 힘에 의해서나 아니면 퍼미스나 뭐 이런 이것저것 사용할 때 뭐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의치도 이런 과정에서 파절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수리 실습 의치 수리를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넘어가냐. 네, 그리고 의치상 파절의 원인으로는 강한 충격, 재질 피로가 있는데, 이런 의치의 파절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충격에 의해서 파절되거나 재질 피로 등에 의해서 의치의 파절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상 수리 분류. 수리에는 단순 수리, 이렇게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는데요. 단순 수리는 단순 수리는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두 조각 정도의 파절이 일어났을 때 하는 수리를 단순 수리라고 하고, 복합 수리는 이렇게 두 조각이 아닌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여러 개 났을 때, 그럴 때 분류하는 게 복합 수리입니다. 이렇게 복합 수리를 할수록 그만큼 시간은 더 많이 써야 되고, 의치의 적합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부러지면 완벽하게 붙일 수는 없고, 그 전에서 최대한의 기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게 여러 곳이 파절될수록 그렇게 더 웬만한 적합력은 모든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과정인데요. 이렇게 수리 과정에는 이렇게 맨 처음 파절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파절된 부분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파절된 부분에 최대한 접착되게 붙인 후에 이런 스티키 왁스와 이런 버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런 양쪽에 이런 버드를 이용해서 양쪽에 왁스로 이렇게 붙여준 뒤에 이렇게 최대한 접합을 해주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과정에서는 이런 언더컷 보드 부분 등이 이런 언더컷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작업 모형을 만들 건데, 이런 모형을 부을 때, 모형제를 부을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이것이 나중에 굳어서 이런 벽 모형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빠지지 않는, 모형과 분리되지 않는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언더컷이 되므로 이런 언더컷 부분들을 모두 막아주는 과정이고, 이렇게 막고 나서 모형을 보여주면 이렇게 작업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자가 주갑에 의해서 이런 레진을 이렇게 붙여서 도구 상태에 핑크 레진을, 자가 중합한 핑크 레진을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접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팔리싱 한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전의 상태로 파절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의치의 수리 과정이 끝납니다. 이 영상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의 의치상 수리의 과정인데, 이 부분을 쭉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한 거랑 똑같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파절된 의치에서 이렇게 다시 의치의 수리가 된 이렇게 만드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파절된 위치입니다. 예, 수리 방법에는 플라스크 메소드와 도주 메소드, 스프링크 메소드가 있는데, 현재는 플라스크 메소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프링클 메소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퀴드를 뿌리고 리퀴드를 뿌리고 파우더를 뿌리고 리퀴드를 뿌리고 파우더를 뿌려서 이렇게 축성시켜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치가 이전에 파절되기 전의 상태로 얼마나 잘 접합을 시켜주는지, 이전 상태로 돌아와서 환자에게 얼마나 더 이전에과 제일 유사한 접합력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의치의 과정 중에 한 단계인 맨 처음에 그 갈라졌던 파절됐던 부분을 위로 붙인 후 스티키 왁스로 그 사이의 부분을 고정시켜주고, 이런 뻐등을 이용해서 양쪽에 고정을 시켜줘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이 전의 상태, 파절 전 상태로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의치의 수치가 이렇게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했으면, 그냥 마쳤을 때 그만큼 벗어나는 정도가 차이가 커지면서 그 차이가 의치의 접합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하나하나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모형제 붓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티슈 스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이 모형이 나왔을 때 그 뺄 수 있는 뺄 때 생기는 그런 언더컷들을 모두 지금 막아주는 과정이고, 이런 걸 막아주지 않고 했을 때 푸어링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모형과 이 의치를 분리할 때 다시 의치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아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붓고 난 상태에서 이제 모형을 부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으면, 이제 자가 중합을 한 레진의 부위에 이렇게 도구 상태의 레진을 접합시켜 눌러서 압축시켜 줍니다. 이때도 이것과 동일한 색깔의 레진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한 뒤에 이렇게 굽고 나면 이 다음에 팔리싱을 해서 최종 완성 단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이런 구치부에 파절이 일어나는데, 이런 파절은 거의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게 많고,
좋고요. 이런 정중선을 기점으로 파괴되는 거는 이런 치조제 정상 치조가 퇴축하면서 치조가 이런 가운데 쪽엔 이런 경구개 쪽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이런 쪽이 퇴축하면서 치아가 심릭되는 곳이 이런 세축되면서 이런 양쪽에 이런 응력의 차이에 의해서 계속된 응력의 차이에 의해서 파절되는 경우고, 이런 구치의 파절은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절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 위치의 수리 동영상인데, 위치를 먼저 떨어진 파절된 위치와 적합시킨 후에 정확히 맞는지 확인 후에 특이 왁스로 가착시켜 줍니다. 이렇게 가착시켜 준 후에 내면의 상태를 확인 후에 석고 분리제를 바른 후에 석고를 채워줍니다. 석고를 채우고 난 후에 바닥에 베이스 뗄 유리판 위에 베이스에 뗄 석고를 부어주고 그 위에 올려준 뒤 뒤집어 놓으면 이제 뒤집어 놓고 나면 이제 경화되면서 모형이 경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모형이 이제 베이스가 됐고 모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티키 왁스를 제거해주면 이렇게 외부에 파절된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파절된 라인에 이제 모형과 이 파절된 부위의 형태를 이렇게 V쉐입의 형태를 V쉐입으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레진으로 채워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입에 의해서 만들어 준 뒤에 이런 지금 리퀴드와 파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리퀴드를 파절된 부위에 리퀴드를 발라준 후에 분딩 에이전트도 한번 발라주고, 그 후에 발라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상태에 레진을 접화시킨 후 리퀴드에 묻혀 조각도로 눌러줍니다. 접합시켜줍니다. 다음 다시 리퀴드를 이용해서 매끄럽게 한번 정리를 시켜주고요. 리퀴드를 이용해서 매끄럽게 정리시켜준 후에 이제 라이트 큐어를 해줍니다. 라이트 큐어를 이 라이트 큐통에 들어가서 라이트 큐어를 하신 후 일단 모형과 분리하여 이제 다듬질 과정과 허미스 과정 연마 과정과 이 광택을 내주는 루즈 단계를 거쳐서 수리가 완성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의치의 수리의 전 과정이었는데, 처음 하는 과정이어서 지금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지만 첫 시작인 만큼 다시 한번 이런 과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더욱 발전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